LFV 제 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 밀폐 공간, 즉 질식 위험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밀폐 공간, 즉 질식 위험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밀폐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밀폐 공간, 밀폐 장소라고 하면서 18가지 밀폐 공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밀폐 공간이라고 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면이 오픈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기가 부족하고 또 유해 가스가 그 해당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모든 공간을 우리가 밀폐 공간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은 산소 결핍 그리고 유해 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거기서 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해 가스라고 하는 것은 탄산가스나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적정 공기는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그리고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공기를 말합니다. 그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밀폐 공간에 대해서 18가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자만, 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우물 등의 내부, 세 번째로는 피트, 맨홀 이런 내부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그다음 관, 암거, 맨홀, 둑 또는 피트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맥락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장기간 밀폐된 강제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되기 쉬운 시설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탱크 또는 호퍼, 사일로 등의 저장 시설이나 선창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천장 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어서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이나 창고,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사일로,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 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가 되겠고요. 열 번째로는 양조주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조라고 할 때 간장, 주류, 효모 이런 발효식품 들어가 있는 그 내부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째로는 우리가 분뇨, 오염된 흙, 폐수, 오수 이런 것들 있죠. 부패하거나 분해하기 쉬운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정화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2번째로는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냉동고, 화물, 냉동 자동차 등 냉동 컨테이너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13번째로는 그 헬륨, 아르곤, 질소, 프레온, 탄산가스 등 그 밖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그 보일러,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4번부터 18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식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소로서 이렇게 사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들하고 이 밑에 사진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치시켜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사업장에 돌아가셔서 사업장의 밀폐 공간,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위험 장소라고 하잖아요. 그 위의 위험 장소가 어디 있는지 리스트화하고 근로자가 그 위험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허가서를 발행하고 또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서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목적을 두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식재해, 그 산소가 부족하거나 또 유해가스로 인한 기준 산소 농도가 저하될 경우에는 질식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2명 중 1명은 죽습니다. 발생하면 반절은 사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사고성 재해, 우리가 사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지게차 충돌이나 끼임, 협착, 충돌 이런 것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1.2%밖에 되지 않지만 치명도가 높죠. 그러니까 한번 당했을 때 굉장히 중대 산업재해로 발생할 확률이 높을 만큼 치명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낮지만 강도는 높다. 그게 바로 질식재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폐공간 재해가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생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고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체류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재해를 당해서 생존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순간 기억이 이렇게 흐려진 게 아니고 기억이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전 단계, 예를 들어서 반응기 내부에 청소 작업을 하러 들어가신 분이 들어갔다가 질식재해로 인해서 신속하게 구조가 돼서 응급조치가 잘 되어서 살아나신 케이스가 있는데, 물어보면은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은 어렴풋이 기억은 하지만 그 이후에 일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질식재해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냄새를 맡거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내부에 저장된 물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장하거나 보관되는 그 장소가 많아요. 그리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용 탱크 내벽 또는 저장물이 산화가 돼요. 우리 인간의 피부도 조직과 세포도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가 되는 게 바로 노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화되거나 이 반응하는 과정 중에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합니다.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들게 돼서 인간으로 하여금 산소 결핍 상태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 탱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산화 반응 쉽게 일어나죠. SS, 철제나 이런 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탱크 내에 특히 밀폐된 공간에 끼가 존재하거나 또 장기간 밀폐된 상태로서 보존할 경우에는 녹이 쓰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탱크 내부의 산소를 급격하게 빨아 당겨 쓰게 됩니다. 강제의 보일러나 탱크 내부 압력 용기, 반응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정말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퍼직가스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화학 설비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사용했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 질소나 아르곤가스 등 공기 중 그 불활성 가스가 차지하는 만큼 그 산소를 밀어내어서 산소 부족 질식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탑이나 배관, 기타 설비 보호 차원에서 질소를 채운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미생물의 증식과 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물을 발효해서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공정, 우리가 이제 생활 속 음식물 폐기물을 모아다가 그거를 발효시켜서 부패시켜서 메탄가스, 도시가스를 이제 만드는 생성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했던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고 황화수소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들을 이렇게 발생을 시킵니다. 이 유기물 속에 있는 이 메탄가스만 추출을 해가지고 포집을 해서 불순물을 거르고 필터링이라고 하죠. 도시가스긴 도시가스인데 컴프레스 내추럴 가스 CNG라고 하죠.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CNG 버스나 연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압축시키지 않은 그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류로 팔아서 그 수익성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미생물 같은 거 증식하거나 발효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런 가스 등이 발생을 시키면서 산소 농도를 저하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연료의 연소인데, 연료가 연소할 때 우리가 CO2나 일산화탄소나 이런 가스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가 있고 완전 연소 시 연소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산소를 소비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소 부족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CO죠, CO. 정상 연소 같은 경우는 CO2가 나오는데 불완전 연소, 몰비가 맞지 않는다든지 연료하고 정환비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CO,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가스가 중독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할 경우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질식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질식 위험은 산소 결핍,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다. 첫 번째로는 황화수소 중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겠습니다. 황화수소는 H2S인데 이게 계란 썩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화학 산업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미생물이 유기물로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뇨나 OPS 처리 시설 이런 곳들에서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황화수소가 위험한 이유는 이 황화수 가스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건들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크게 이제 위험은 없어요. 치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농도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 가스를 휘젓거나 섞거나 건들면은 이 녹아있던 그 멜팅돼 있던 황화수소가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이제 치솟거든요. 그때 이제 발생한 가스로 인해서 치명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품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소다 캔 임팩트라고 해요.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거를 막 흔들어서 따면은 거품이 팍 튀어 오르잖아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시전 디피션시라고 이제 산소 결핍증이라고 해요. 대기 중 정상 산소 농도는 약 21%다. 근데 이게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 결핍증이 되고 호흡 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이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전 예방 조치. 그러면은 우리가 질식 그 밀폐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해당하는 위험 장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취급하는 설비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공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적어보시고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 누군가의 이 밀폐 공간 위험 장소에 들어간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접근할 경우에는 그 경고 표시를 부착을 하셔서 그 위험 공간임을 알리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 유지보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보호 착용 등을 잘 지키는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고표지 부착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질식 밀폐 공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작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독 작업은 안 되고 2인 1조로 무조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식을 잃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별로 다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쓰러지면 혼자 있을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바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로 관리 감독자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작업 허가서 상에 그 기입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산소 농도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 공기 상태인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나눠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작업을 우리가 일시 중단하는 경우도 있죠.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휴식을 한다든지 혹은 작업 방법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또 측정을 하시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산소농도 측정기, 포터블이죠. 보통 휴대폰처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작업하기 전에 그 작업 공간에 포터블 휴대용 산소농도 측정기를 넣어가지고 그 알람이 울리는지 그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ppm 농도를 확인하셔서 관리 감독자나 혹은 안전관리자에게 기입을 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그걸 보시고 이 기준에 따르면은 안전하다 하면 작업을 투입을 의사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수시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연히 그 환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이니까 수시로 환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밀폐됐기 때문에 자연 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강제 환기, 강제 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내부로 불어넣거나 바깥으로 그 내부의 공기를 벤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주의할 점은 그 내부 반응기나 혹은 밀폐된 설비의 그 내부 물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잔류에 있었던 공정이라면은 그 일반 배기팬을 쓰면 안 되겠죠. 방폭형 배기팬이나 등기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환기를 무조건 잘 시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그 사업장 내 밀폐 공간 목록이 있어요. 이거는 예시인데 먼저 문서화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밀폐 공간 목록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공정별로 위험 공간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나 안전관리자 또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출입 금지 표시인데 요거는 뭐 안전보건규칙 별지에 보면 제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프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붙이셔서 그 근로자들이 위험 작업에 그 무방비로 들어가지 않도록 또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허가서예요. 그래서 밀폐 공간이나 위험 작업 하실 때 허가서가 있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허가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A라는 사업장하고 B라는 사업장하고 뭐 정형화된 자료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허가서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감독기관에서 점검이 왔을 때 허가서 발행 건수나 유지보수 관련된 거 물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발행기 내부에 고무 라이닝을 탈거하고 새 걸로 부착을 했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죠? 밀폐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밀폐 공간에 관한 어떤 사업장 자체적인 지침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고 없다고 하면은 위반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허가서를 발행하고 작업을 했느냐 하면은 없다고 하면은 또 발행 건수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전보건 수칙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들은 지침으로 마련하시고 허가서도 사업장 맞게 비치하시고 필요시 발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조치 사항은 시간 관계상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케이스별 안전조치 사항이 있는데 이게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있어요. 저도 심심할 때 자주 보는데 이게 무료로 배포된 자료이고 굉장히 잘 재미있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도 다운을 받으셔서 휴대폰에 꼭 저장을 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도 우리 밀폐 공간 작업할 때 해당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